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상관 중에서 상관 용인격, 상관 용인격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 용인격으로 격을 갖추려면은 먼저 월지가 상관이고 또 상관이 천간에 토출을 하면은 더욱 좋겠죠. 이랬을 경우에 월지가 일단 상관이고 천간에 토출을 했다. 그러면 상관이 강한 게 되죠. 그러면은 신이 약한 게 되죠. 그러면은 이 신을 보호하고 신을 돕고 신을 생하고 또 상관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인수죠. 그런 경우에 사주에 인수가 있으면은 상관용인격을 이루는데 그때 그 사주 국내에 재성이 없어야 된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재성은 괴인하잖아요. 인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없어야 된다. 이랬을 때 그 운행이 운의 흐름이 인이 왕하고 신이 왕한 그런 고향, 그런 계절로 가면은 형기하지 않은 자가 미우 아직 없다. 응? 이 전 시간에 공부했죠. 만약에 운의 흐름이 운행이 제왕하고 상왕한 그런 마을로 흘러가면은 빈천하지 않은 자가 없다. 자, 이게 이제 상관 용인격을 볼 때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사주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첫 번째 사주가 기축년 신미월 병인일 기축시. 자, 이렇게 돼 있고 건명입니다. 건명이면 남자 사주고 남자 사주가 음의해에 태어났으면은 자 사주가 역행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미, 경호, 기사, 무진, 정묘, 병인 이런 식으로 자 역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사주에서 보면은 자 병화가 일간인데 일주 병화가 일간 일주인데 자 미월이라고 하면은 일단 상관은 상관이지만은 미 가운데는 을하고 정화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하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병인 일주가 꽤 괜찮다. 그 강약으로 볼 때는 어느 정도
강하다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여기 기축년, 기축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관이 하나, 둘, 셋, 넷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축은 음기가 아주 강하죠. 그럴 때 상관의 기가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 일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이 약해졌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쓸 수 있는가? 자, 임목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관, 용인, 상관에 인을 용하는, 인을 용신으로 하는 그런 격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여기 병신합이 있다. 그렇죠? 병신합이 있고, 병신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수로 화해야 되는데 수로 화하지는 않죠. 그러면은 이 일주는 이 재성의 한눈을 팔게 된다. 그러니까 이 남자 사주로 봤을 때 여자 관계가 다소 복잡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신이 축에 뿌리를 내리고 이 축에도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이 미는 결국에 금으로 징기하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 기가 있죠. 천간에 기 둘이 있어가지고 이 병의 설기가 아주 심하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미중에 여기 축은 바로 가까이서 충하고 여기에서도 하나 떨어졌지만은 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중 정화는 거의 극진됐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토, 양기토가 축에 자리를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하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신을 또 기토는 생하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 신이 강하기 때문에 이 병화는 이 재성에 좀 휘둘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일원이 미월에 보면은 이거 왕지이기는 하지만은 다 끝나가는 왕지라서 사실 이것은 퇴기로 보면 된다. 그렇죠? 퇴기로 보면 된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임목을 용신으로 하는 상관격이다 하는 것은 아주 자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사람의 운을 한번 보자고요. 운을 보면은 자, 경호, 기사, 이때는 화의 마을이기 때문에
병화를 방신할 수 있죠. 그리고 인오술해서 인오화국이 되고, 사에서 보면은 화의 마을이지만은 사축 해가지고 금을 공금이라고 그러죠. 껴안을 공짜 써가지고 금을 껴안고 있는데 여기 신금이 투출을 했다. 그런데다가 여기가 기토다. 네, 화의 마을이지만은 이게 병화를 더 설기하는 역할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다. 무진해 봤을 때도 이때 목의 마을로 들어왔지만은 토가 강하기 때문에 좋다고는 볼 수 없다. 근데 정묘 병인 운에 와서 보면은 이때는 확실히 정은 신을 제거하고 묘는 묘미 한목이 돼가지고 병화가 확 살아났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 이 사람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집중하는 그런 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왜? 신이 없어져 버리니까. 근데 병이 오면은 이 병과 신을 가지고 다투는 형국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또 인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비록 좋지만은 궁겁쟁재의 성격이 어느 정도 있게 된다. 그래서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운이다. 을축운에 오게 되면은 을이 축의 자리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병화를 생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에서 축이 토로 와가지고 너무 많이 설기가 되는 그런 형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설하고 선생은 이걸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살펴봅시다. 토상관 중첩했습니다. 이 화일간에 토상관이 중첩됐다. 행 제하게 그런데요. 다행히도 아직 여름철이라서 화기가 제법 여유가 있다. 우 일좌장생 또 일간이 장생인 임목에 앉아서 이 임목 안에 무병갑 간목을 용신으로 한다. 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과히 틀린 얘기 아니죠.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정묘운, 이 정묘운에 이르러서 극거신금, 이 신금을 극거하고 파기축토, 이 축토를 깨뜨리기 때문에 소위 유병득약이다
여기에서 봤을 때 병을 이 신으로 볼 수도 있고 이 축으로도 볼 수도 있는 걸로 그렇게 봤죠. 네, 유병 득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묘가 축을 깨뜨린다기보다도 묘미 합이 먼저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등신, 오를 등자죠. 등신이라고 그러면 몸이 올랐다, 그러면 신분이 올랐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등월전이라 그랬습니다. 월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벼슬을 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경집 경림 했습니다. 그 경사가 모이는데 경림이더라. 경림은 진사시에 합격한 사람들에게 열어주는 잔치입니다. 안, 운병인, 운이 병인에 관해서는, 병인으로 와서는 채용, 개의, 채와 용신이 모두 의 이거 이제 좋다 그런 뜻이죠. 채와 용신이 모두 마땅하니 사지 황당, 벼슬이 황당에 이르렀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좀 재물이나 벼슬은 황당에 이르렀지만은 재물이나 여자 문제로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주다. 자,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럼 다음 사주를 한번 보죠. 다음 사주. 자, 역시 건명이고 신유년 정유월 무오일 신유시 이랬습니다. 역시 음의해에 태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유병신을미 갑오 이렇게 대운이 역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주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무토일주인데 무토가 언제 태어났냐? 자, 6월에 태어났습니다. 6월, 8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것은 바로 뭐냐? 상관이 되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신유 상관이 둘이 더 있고 여기 신유 상관이 둘이 더 있는데 이 전사주에 비해서 상관이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무토를 생할 수 있는 인수 5와 정을 용신으로 삼을 수 있는데, 이 정은 유의 자리를 하고 있고 또 6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정은 비록 5가 있지만은 그렇게 크게 쓰기에는 좀 그렇다. 그래서 이 5를 용신으로 삼는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자, 이런 것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이
일간에 대해서 바로바로 작용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역시 천간이 바로바로 즉방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천간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는 앉은 자리, 그리고 태어난 계절, 이런 것들이 크게 좌우를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일간을 볼 때는 앉은 자리를 우선으로 해서 보고, 천간을 볼 때는 나머지 사항들은 이 월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월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간이 생극재화를 보고 지지의 생극재화를 보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이 사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고, 또 그러한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저, 바탕을 여기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놨다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상관용인격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가 용신이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 처음에 정유의 월에 태어났고 다음에 대운이 병신이기 때문에 이때는 비록 여기 정과 유가 있지만은 이 무가 정과 병의 도움을 받기에는 좋은 계절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기 을미운에 와가지고, 을은 미에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미중에 정화가 있으니까 이 정화는 이때 정미운의 도움을 받아서 이 무를 생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부터는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갑오운에 가가지고는 역시 갑은 오를 생해주고, 오는 뭐가 되겠습니까? 정화의 뿌리가 돼서 또 이 오를 도와주고 해가지고 무토를 생하기 때문에 좋은 때다. 근데 여기 계사운에 오면은 사유가 건국으로 바뀌고, 또 이 개는 금의 생을 받아서 이 개가 세력이 있어지고, 이 개는 정화를 극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이 유만, 오화만 외롭게 남아가지고 있으니 이 오화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것을 충분히 살펴볼 수 있겠죠. 정림운에 와서도 여기에서 진유합금이 되고, 임은 진의 뿌리를 내렸을 뿐 아니라 이게 진이 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임을 생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정과 임은 합을 해가지고 목으로 화지는 않고 지들 둘이만 서로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는 별로 좋지 않다. 아마 이때 생을 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행히 이제 신묘나 경인운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비록 이게 개두한 묘나 개두한 인이지만은 그래도 이때보다는 더 나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사주 또한 한번 설하고 선생이 어떻게 해설을 했는가 한번 봅시다. 역 또한 토금 상관인데 그 상관이 중첩돼 있다. 상관이 무려 하나, 둘, 셋, 넷, 5개나 중첩돼 있다. 다행히 기쁜 것은 이 사주에 재성이 없어가지고, 재성은 수가 되죠. 수가 이 오나 정을 뭐하냐 극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상이 순청하다. 이 기상이 순하고 맑다. 이렇게 보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초운이 목화운이라서 채용계의 채용이 모두 마땅하다. 을미가보를 초운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그래서 을미가보 이게 목화운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목화운이라서 그 채와 용이 용신오와 무토채가 모두 마땅하다. 그래서 장세 한참 때에 수 등 용호방 머리로 올랐다 그러면 수석이다. 1등으로 합격했다. 그런 얘기를 되겠죠. 용호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무과에 그 합격한 사람들을 계시하는 그 방이 되겠습니다. 소년의 신도 봉황지라. 소년의 그 몸이 봉황지에 이르렀다. 봉황지라고 그러면은 임금에게 가까이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계사임진운에는 여기 계사임진운에는 생금 극화한다.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금을 생하고 극화한다. 임과 계가 극화한다. 그래서 생평지절이라. 그 생활은 평탄했지만은 뜻이 딱딱 발전을 하지 못하고 매듭이 지어졌다. 그래서 종하소. 그런데 어디에다가 하소연을 하겠는가? 좋지 않았다는 얘기죠. 반세 근로
저 자린 반세 동안 반세 동안 반세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1세가 30년이죠. 15년 그런 얘기가 되겠죠. 15년 동안 글로 힘써서 일을 했지만은 자린 스스로 뭐라고 할까요? 가련하다고 생각을 했다. 만족된 삶을 살지는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소년 등과해가지고 잘 나가다가 여기 계사 임진운에 와가지고는 좋지 않았다. 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덧 30분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